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미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한번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그림은 창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몇 억짜리 아니면 몇십억짜리, 몇백억, 아니면 뭐 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몇백에서 뭐 천 단위일 수도 있겠죠. 저렇게 비싼 그림들을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그림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의문은 그거죠. 그림이 있다고 해서 내 의식주에 뭔가 크게 도움이 된다거나,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뭐 선진국가,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왜 그림이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제가 이 이후에도 다른 측면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운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냥 의식주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집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정치인들은 그냥 단칸방에서 뭐 월 100만 원만 있어도 살만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들 한강에 있는 아파트가, 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지만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한 10억 단위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사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게 되면은, 여기가 오션 뷰냐 아니면은 뭐 가든 뷰냐 아니면은 풀장 뷰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층이 조금 높은 데일수록 뭐 펜트하우스나 스위트룸인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경치가 좋으니까 높은 데가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아무래도 오션뷰가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위트룸이라고 하더라도 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나요. 비싼 데일수록 그 가격 차이가 더 크겠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평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강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강 뷰냐 어디냐, 아니면 꼭 한강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어떠한 뷰가 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자, 제가 오늘 아까 처음에 그림은 창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러한 집에 있는 창문이랑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요. 자, 우리가 몇 억짜리 그림이 집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일 그 그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림을 좀 사서 수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사실은 매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집중을 하기도 하고, 야, 그 몇 억짜리 걸어놓고 왜 하루도 안 보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저도 이번에 신혼여행 갔을 때 그랬지만 되게 비싼 방을 예약을 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좋고, 뭐 물론 좋지만 계속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묵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한강 뷰가 진짜 끝내주는 아파트에 있어요. 근데 어, 뭐 그런데 비싼데 살아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뷰가 좋아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겠죠.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자주 잘 보게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는 사실은 마당이 있어요. 저희 집 주택인데. 그래서 주택에서 이렇게 좀 한가로이 커피도 한잔 하고 막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넘게 주택에 있는 집에서 살았지만, 저희 집 마당에서 여유를 즐겨본 적이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마당이 있어도 마당에서 그걸 막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근데 마당이 있는 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지불을 하잖아요. 물론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습니다만. 뭐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다 창을 두느냐에 따라서 환기도 되고, 얼마나 좋은 공기가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진짜
우리가 집에 있는 창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뭐 한강을 봤는데 뷰가 끝내준다. 우리가 그러면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와 진짜 그림 같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동남아 가서도 와 진짜 하늘이 그림 같다 이러는데 그거를 그대로 집안에 있는 그림이랑 연결을 시켜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창이라는 의미가 그림이라는 거는 뭐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술도 마찬가지인데 작가가 그 생각하는 하나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들 집에 있는 창문이라는 것도 우리 집에 있는 공간과 바깥 공간의 소통의 창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세상의 연결 통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시원에서도 그 단지 그냥 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그게 복도창이냐, 복도창도 없느냐,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 창이 나 있느냐. 그만큼 우리는 다른 세상과의 소통이 없으면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들도 방 안에서 안 나올 뿐이지 뭐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바깥 세상, 다른 세상과의 소통을 원하는데 그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을 보는 창. 저 작가가 만들어낸 다른 세계관, 다른 세계에 대해서 창으로 엿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집에 창문을 걸 수 없는 자리에 그림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른 세상과의 연결 통로를 또 하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그림을 어떤 그림을 어디다 거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션뷰가 될 수도 있고 뭐 한강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물론 몇 억짜리 그림은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같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지 못해요. 재산이 꽤 있으신 분들이 사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호텔에서 이왕이면은 오션뷰를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뷰가 좋은 아파트, 뭐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에도 뷰가 좋은 데를 그 창밖으로 봤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몇 억짜리, 뭐 십몇 억짜리의 그 황금 같은 뷰가 비록 뭐 1년에 열대 번도 나중에는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는 또 뭐 사람들이 왔을 때 되게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그러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뷰하고 그림하고 굉장히 유사한 저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나의 기분 전환이 해줌과 동시에 내가 물론 자주 보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혹 다른 세상과의 연결 통로 그리고 엿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아파트처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림까지도 같이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의 창문에 어떤 뷰가 보이느냐랑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은 그림, 현대미술 몇 억짜리 되는 그림을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창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영상을 한 두세 번 만들었었는데 제 실수 때문에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에이 이거 찍지 말아야지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제가 또 왜 저 비싼 그림 뭐하러 뭐 먹고 사는데 필요도 없는데 사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앞으로 한 2, 3분 정도 더 그릴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과정을 끝까지 보실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전 영상 올려놨는데 개인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런 라이브 페인팅을 제가 이번 개인전 8월 28일 날 갤러리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갤러리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